국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사실 맨날 노는 것 같고 뭐 투쟁 뭐 싸우기만 하고 그러지만은, 근데 1년 360일 일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바쁜 때가 아마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여러 분 모시려고 했는데 섭외가 안 돼요.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만 있다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바쁘신가 했더니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박 반장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 반장 우리 내일신문 박 반장 나오셨고요. 박준규 기자의 브리핑 6 뭐 주변 반응이 좀 어떤가요? 예, 뭐 하루하루 좀 나아지고 있다. 옐로 카드 이후 옐로 카드를 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그게 너무 그 옐로 카드, 레드 카드가 부담감을 주는 거 아니냐. 사실 제 아내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하다 보면은 뭐 재밌게 되겠죠. 네. 언젠가는 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정감사가 시작됐어요. 예, 뭐 국정감사를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정을 감사하는 겁니다. 국정을 잘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재 개그. 괜찮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원도 있고요. 또 회사에 보면 감사라는 직책이 있죠. 예. 그 업무를 또는 회계를 얼마나 정당하게 사용했고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예. 역시 이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도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운영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왜 이때 하나요? 보면은 10월 한 달 정도가 보통 바쁘더라고요. 왜 이때 하나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따지면 현재 하는 것은 위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현재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위 국감법에 의하면 정기국회 이전에 30일 이내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국회라고 하면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기국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이후로 그 안으로 미뤄진 거죠. 그럼 8월에 해야 되는 거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국정감사를? 뭐 그 전에 해도 되고요. 그 전에 해도 되고요. 예. 다만 거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면 일정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계속해서 사실상의 불법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번 합의를 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우리는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당연히 10월 달에 열리는 걸로. 근데 이게 지금 법을 사실상 위반한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기국회는 원래 법으로 100일 동안 열도록 돼 있는데 이 정기국회 핵심은 법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입니다. 그렇죠. 예산안 심사.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 안에 거의 뭐 절반 가까운 시간,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하면요. 이런 시간들을 국정감사에 쏟아부으면 상대적으로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예전에 이제 기자를 할 때 굉장히 국정감사 기간을 싫어했던 게 뭔가 그 출입처마다 이제 소속하는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의원실을 뭐 이게 이 업계 용어인데요. 마와리를 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원실마다 가서 뭐 단독 기사가 있느냐 없느냐 부탁도 하고 같이 하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거 좀 해서 나한테 자료 달라. 근데 굉장히 피곤해요. 이게 뭐 여기서 뭐 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언론사에서 하면은 기자들도 굉장히 싫어했는데 의원님들도 싫어할 것 같아요. 이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바쁜 겁니다.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죠. 그리고 의원실 바로 앞에는 한 달 전부터 줄이 서 있습니다. 뭐 어떤 줄인가요? 주로 피감기관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자료를 설명하거나 또는 그 의원실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그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면 와서 적극적으로 그걸 해명해서 실질적으로 국감장에서는 그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럼 선물 보따리 들고 오나요? 아, 그건 안 되는 거죠. 아, 그건 안 되나요?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예. 김영란법 이후에는 근데 김영란법 대상에 국회의원들 빠졌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때 투표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달성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분위기가 아무래도 김영란법이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요, 사회를 깨끗하게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도적으로는 사전적 예방 효과도 상당히 있고요. 그럼 뭐 요즘 뭐 가장 핫한 뭐 그 상임위는 어디로 봐야 되나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이번 국감은 제 3차 조국 대전이거든요. 조국 뭐 아시다시피 또 조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차는 조국 청문회, 예. 2차는 조국 대정부 질문, 3차는 조국 국감. 뭐 4차는 조국 예산안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벌써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럼 법사위가 아무래도 좀 뜨겁겠네요. 법사위뿐이 아닙니다. 법사위는 법무부하고 이달 말에 이 검찰총장이 직접 나오는 검찰청 그렇죠. 국감이 있기 때문에 핫 이슈가 될 텐데 그 전에도 각 상임위마다 증인 채택이 있습니다. 증인 채택이요. 뭐 정경심 교수를 채택하자, 또 그 전 처제 그 부동산 거래가 있었거든요. 탈세 문제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 증인으로 채택하자,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정무위에서 관련된 그 증인들을 채택하고, 또 채택한 그 조국 관련 그 증인들이 또 안 나온다고 한다. 이거 가지고도 또 논란을 빚고 있고요. 아니, 안 나온다고 하면은 처벌할 수가 있나요, 혹시 그걸? 처벌할 수도 있는데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고, 이게 지금 그 합의가 상당히 늦게 됐거든요. 증인 채택 합의가. 그래서 증인 채택 합의를 규정안에 5일 이전에 했다면은 충분히 처벌도 할 수 있을 텐데 처벌해봤자 별게 없습니다. 안 나온다고 하면 동행 명령을 내려서 국회에 있는 그 직원이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숨으면 어디 막 그건 PC방 가서 조용히 이렇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행 명령장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본인한테 직접 줘야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며칠 동안 여행 가버리고 나 못 받았다. 예, 그렇죠. 물론 전화로 한다고 해도 전화기 꺼놓고 그렇죠. 뭐 해버리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예상컨대 조국 장관과 관련된 많은 증인들은 신청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당에서는 수사 중인 내용이고 이미 기소가 돼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국 관련된 증인들은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이미 당에서 정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증인 채택이 안 될 걸 뻔히 알지만 뭐 현재 국감 상황이 정쟁으로 좀 치닫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세대결로 지금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 외에서도 뭐 몇 명이냐 가지고 세대결 펼치고 있고 안에서도 참 피곤하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뭐 조국은 그렇다 치고 조국 뭐 국감은 그렇다 치고 뭐 다른 국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국감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핵심 내용은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면 뭐 소득주도 성장, 그렇습니다. 뭐 민부론 최근에 뭐 나왔죠. 기재위에서 주로 다룰 건데요. 그걸 위해서 뭐 권성동 의원은 이제 뭐 관련 그 장하성 그 현 대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요구도 하고요. 그런 쟁점들이 전 청와대 있습니다. 정책실장으로서 부르겠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뭐 검증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남북 관계. 문제는 외교위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또 쐈죠? 오늘 아침에 또 쐈습니다. 11번째인가요 지금? 뭐 몇 번째인지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와 정말 그 남북관계는 어쨌든 핫 이슈가 되고 이게 북미 관계, 북미 대화도 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기자 생활 오래 하셨고 뭐 정치부 생활도 많이 했는데 뭐 국감과 관련된 에피소드 뭐 좀 없나요? 좀 기억에 남는 거. 제가 그 국감을 할 때 기자들은 대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와리를 돌아서 단독을 하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친한 의원들 3명만
3명 찍어서 저는 그 3명으로부터 자료를 그 영화 대사를 좀 차용하자면 새 놈만 팬다 뭐 이런 건가요? 패는 건 아니고요. 예. 세 분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세 분만 부탁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뭐 이 마와리를 돌면서 다 받으려고 한다든가 거나 물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이죠. 맞아요. 요즘 보면요. 의원들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쏟아내요. 하루에 뭐 오늘만 해도 아침에 이메일을 열어보면 꽉꽉 찹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하나 썼다고 해서 그게 물먹는 그런 수준이 요즘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기획을 해서 적절한 것을 이렇게 기사를 만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제 경험칙으로 보면은 요즘 국회의원들이 확실히 일을 더 많이 하세요. 국감 자료도 많이 내세요. 보면 옛날보다는. 그게 의원이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예. 보좌관들을 상당히 많이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보좌관 사실 자기들이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보좌관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사실 보좌관들이 지금 한 7명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서너 명 정도 됩니다. 되죠. 정책만 담당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근데 이분들은 거의 뭐 밤을 샙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 명하고 통화했는데 아침 저희는 이제 석간이기 때문에 아침 6시, 7시, 6시에 출근을 하는데 전화 그때도 받고 저 잠깐 샤워하러 갔다 올게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오늘 아침 질문지를 만들고 잠깐 쉬러 갔다 오는 거죠. 그거를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뭐 거의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처 사우나에서 자고 뭐 이러고 뭐 아니면 그 안에 저기 침대 있잖아요. 예, 락구 뭐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의원회관 건물에 사우나가 있거든요. 있죠. 거기서 씻고 와서 잠깐 쉬고 이런 방식으로 거의 살고 있습니다. 국감 스타 뭐 매번 국감마다 어느 해는 사실 뭐 기억이 안 나는 해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뇌리에 많이 남는 그 스타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국감 스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맨날 까먹어요. 뭔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일 눈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시상식을 하더라도 그 시상식 즈음에 뜬 그 드라마나 뭐 영화 또 스타들이 이게 주로 상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작년 이맘쯤에 나왔던 스타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뭐 전국구죠. 이제는 뭐 전국구. 그렇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파헤쳐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그분이고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립 유치원으로부터 압박을 받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그런 인물로 부상을 했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이제 공천 심사하잖아요. 좀 있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를 보는데 박용진 의원 뭐 이쪽에서는 뭐 안심하고 있다고 이 정도 띄웠으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의 박용진 의원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압박에 눌려서 한 거냐 떨어뜨린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그리고 때문에 뭐 육아 보육 이런 단체들 막 정치하는 엄마들 막 이런 데도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누가 있었나요 예전에 좀 유명했던 좀 안타깝지만 고 노회찬 의원이 노회찬 의원이 뭘 했어?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입니다. 당시에 탄핵되어서 감옥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본인이 비좁은 감방에 있어서 이건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노회찬 전 의원이 국감장에서 신문지를 넓게 편 다음에 거기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 정도가 바로 현재 수용자들이 감방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평균적인 면적이다. 근데 훨씬 넓은 데서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권과 상관없이 충분하게 배려를 해주는 거다 이런 의미고요. 하여간 독방이었나요? 그게 하여간 그리고 뭐 TV도 있고 뭐 그랬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옛날 신문에 보면 이렇게 화면도도 나오고 그런데 꽤 넓었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 계속 감옥에 계셔서 그런지 계속 몸이 좀 연세도 있고 그래서 고장이 나는 거 50견도 최근에 수술받았고 그래서 그것도 특혜도 아니다 막 그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네요. 노회찬 의원이 그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또 누가 있었나요? 같은 해인데요. 진선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감을 시작하자마자 위원장님 바로 옆에 탁상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는 바로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몰래카메라의 현실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준 거죠. 그 초소형 몰래카메라로 이제 여성들을 뭐 특정 신체 부위를 찍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예.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라는 걸 그때 그렇게 보여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면 올해는 좀 누구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나요? 올해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사실 그 아침에 저희들에게 자료를 뿌리기 전까지는 과연 그 박용진 의원이 이 대스타가 될 수 있었을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아마 올해도 나온다면 충분히 준비한 그런 의원이 나올 텐데 저도 궁금합니다. 그 박용진 의원도 한 석 달 이상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주 오래전부터 그 팀을 이루어서 많은 자료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이 조국 그 대전에서 과연 그러한 스타가 나올 수 있을지는 뚫고 예. 이제 네티즌 용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한참 비트코인 막 나왔을 때 떡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거든요. 예. 자, 예측 한번 해보죠. 떡상 누구? 누구? 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현재 고민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럼 저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까지 고민해서 예, 제가 한번 마와리를 한번 돌아보고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시국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법도 문제고 사실은 의원들 뭐 보좌관들 그렇게 혹사하고 기자들도 피곤하고 뭐 국민들도 사실은 너무 많이 단기간에 이게 나오니까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다 묻혀요 사실은. 그래서 상시국감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상시국감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언제냐면 2015년 선진화법이 될 국회 때 선진화법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 안이 있었는데요. 그게 마지막에 빠졌어요. 예. 그때에 보면은 다른 법안들은 대부분 다 수용이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 직권상정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트랙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건 다 들어갔는데 이 상시국감은 빠졌어요.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취재를 해봤거든요. 상시국감을 만약에 하게 되면 피곤하구나. 모두가 피곤한 거죠. 모두가 피곤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회의 맹점 중에 하나가 상임위 중심주의로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도부 중심주의로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법안의 그 논의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생기거나 또는 쟁점이 생겼을 때 이것을 상임위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로 휙 올라가서 지도부끼리 합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그 행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국감장에서나 또는 법안을 심사할 때 상임위나 소위의 권한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상설국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 국감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한국에서 신뢰도 조사를 하고 각 기관대로 조사를 하면은 항상 가장 최하가 나오는 게 국회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감시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국회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국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카드가 안 나와서. 여기 제 댓글을 옐로우 카드 나왔네요 이미. 김영환 님이 에로 카드라고 이게 옐로우 카드인지 에로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또 내일은 저희가 빨간 날은 쉬는 걸로 해서 금요일 날 금요일은 나오시죠? 나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박 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